사람이 북이다 재능기부 미디어 북쇼TV 8번째 시간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 박석현 저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2부 북 콘서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자님, 예. 앞서 강연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뭐 늘 하던 그다음 거. 느낌이 좀 어떠세요? 태어나서 처음 강연을 해봤고요. 예. 뻥입니다. 사실은 25살 때부터 강연을 했습니다. 예. 제 책 가지고는 처음 강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했는데 뭐 긴장했던 거에 비해서는 나름 만족한 한 80, 90%, 85% 정도 예, 만족할 만한 강의를 한 것 그 같습니다. 모자란 15%를 요 2부 때 예, 예. 채워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기대를 예. 하겠습니다. 아까 저도 강연하시는 거 열심히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거를 적었거든요. 근데 아까 내용 중에 아버지랑 단둘이 찍은 사진이 없다고 하시는 거 듣고 저도 머릿속으로 확 떠올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실천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아마 그 강연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러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랑 사진 꼭 찍도록 도전하겠습니다. 자, 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좀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그냥 막연하게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쓸까, 인문학적인 책을 쓸까, 여행 이야기를 쓸까, 자녀 교육 이야기를 쓸까.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전국에서 하는 좋은 아빠들 카페 거기에서 좀 많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국에 있는 좋은 아빠들한테 멘토링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왜 책을 굳이 한 분야만 써야 되지? 한 권 쓰기가 얼마나 힘든데 책 한 권에 다 넣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책 한 권에 다 넣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삶의 철학과 지식과 유머와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 한 권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사람이 요즘 세상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내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방금 좋은 아빠 얘기하셔갖고 갑자기 들었는데 제가 즉흥 질문 하나 첫 번째 던져보겠습니다. 1초 안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나 박석현은 1번. 나 박석현은 좋은 아빠다. 1번 노, 2번 예스. 하나 둘 셋. 2번 yes. 예스. 좋은 아빠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책을 받아서 저도 참 재미있게 잘 읽었는데요. 예. 저는 딱 받아보고 첫 느낌이 이 표지 디자인이 예. 굉장히 감성합니다. 제가 평소에 알던 저자님은 체구도 좋으시고 옛날 우리 남자들의 로망 구릿빛 피부에 귀걸이 장대한 그런 스타일이시라 사실 잘 매칭이 안 됐는데 이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 디자인은 어떻게 나온 건지. 사실 이 책 디자인을 제가 컨셉을 다 잡았거든요. 여기 있는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이라는 원고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이 아이디를 줬고요. 여기 들어가는 카피들 같은 경우도 제가 출판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표지를 몇 개를 받았는데 썩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어떤 표지가 좋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감성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던 중 얼마 전에 나온 정말 감성한 책이 한 권이 있거든요. 이청한 작가라는 저는 이분은 잘 모르는데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과연 내 생에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싶어서 쭉 넘겨봤는데 세상에 어머나 여기 이런 사진이 있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네요. 예. 실제 사진 실사에다가 일러스트를 합성해가지고 넣은 거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이게 일출인지 일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카피를 해가지고 내 책 표지에다가 좀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청한 작가님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 뵙고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 방금 소개해주신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책은 우리 북쇼 TV 제 1회 예, 에피소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못 보신 분은 2회입니다. 2회 예, 다시 돌려보기로 예, 역주행하셔도 2회 꼭 찾아서 좋을 것 보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예. 또 하필 또 이 책을 보고 나니까 또 이건 또 뭐 그냥 그러네요. 또 예, 디자인 이게 훨씬 감성한데 그러니까 이건 뭐 책이 감성으로만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원본이고 이게 짝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책은 제가 잘 갖는 걸로 하고요. 예, 예. 예. 제목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예. 예,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 이렇게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 책에 처음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여행을 통해서 얻은 삶의 지혜, 뭐 어떤 제목을 할까 되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는 분이 요즘 아빠가 부모들이 아이들과 이렇게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얻는 거를 제 책에다가 이렇게 좀 녹이면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책 여행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가 제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거에 아들과 아버지가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무려 가지고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요. 이 제목도 제 책을 얼핏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나 본 사람들은 아빠와 아들의 시간,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부러 아들을 앞에 넣었습니다. 왜? 아들이 주체가 되고 아빠가 객체가 되라고요.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뭐 어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거는요. 아들이고요. 아들이 주인공이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깨달음을 더 얻어가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을 헷갈려갖고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으로 제 블로그에 올렸다가 사장님한테 저자님한테 굉장히 혼났던. 그게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한 일주일 제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자 디자인도 설명 들었고 제목의 의미도 알았고 이제 또 한 발 한 발 책의 내용 속으로 좀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구절 뭐 어떤 내용 할 거 없이 다 우리 저자님의 주옥 같은 삶이고 얘기가 다 주옥 같은 얘기인데 특별히 조금 더 인상적인 어떤 그런 문장 구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사실 특별히 인상 남는 구절이라고 하나를 꼽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다 주옥 같은 내용이라 가지고요. 예. 근데 저는 자유로운 영혼. 원래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애착을 가졌던 그런 대목은 관점입니다. 제가 템플스 데이를 하면서 느꼈던 그 바로 공양을 하면서 느꼈던 그 관점에 대한 건데 좀 그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라. 너무 식상할 것 같아서 그걸 빼고 저는 자유로운 영혼. 저희 딸아이가 하루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처럼 받아서 집사람이 쓰더라고요. 중전께서 이제 쓰시는데 아이의 장래 희망, 뭐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써가지고 아이 그거 나와봐요 내가 쓸게 해가지고 받아서 쓰는데 아이의 장래 희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직업의 유불리를 떠나서 육체의 자유는 차치하고라도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렇게 썼거든요. 선생님이 아마 그 가정통신문을 받아보고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 아빠가 시인인가 아니면 또라이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제 느낌 가는 대로 그렇게 했고요. 사실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면서 너무 구속받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정 내에서든 조금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나 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으니까요. 네. 박석현 저자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자유로운 영혼. 예, 제가 평소에 뵌 모습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말 같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또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또 둘씩 둔 아빠로서 이렇게 책 내용을 읽으면서 참 아버지와 아들 간에 참 다정다감하기도 하고 참 저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독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아빠의 입장에 있는 분들 비슷한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될 텐데 힘들지 않을까? 이런 혹시 고민, 또 부러워하는 이런 아빠들 또 부모님들에게 혹시 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좀 도와주실 말씀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선배 한 분이요. 저하고 이제 술을 한잔 하다가 야 석현아 나는 재수 씨가 내 이상형이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을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형수는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집 사람 안 돼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럼 결혼을 왜 했어요? 야 처음엔 좋았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처와 악한 남편이 살았고요. 선한 부인과 선한 남편이 살았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악한 여자와 선한 남자가 결혼을 하고 선한 여자와 악한 남자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악한 여자하고 결혼한 선한 남자는 악한 남자가 됐고요. 선한 여자하고 결혼한 악한 남자는 선한 남자가 됐습니다. 그만큼 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 저는 굳이 부인이라고 단정 짓지 않고 부부 관계를 부부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가족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배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을 했을 건데 살다 20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 우리 집사람 아니야라고 나와서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부인을 내 이상형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 뭐 질문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는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가 와가지고 지금 뭐 같이 그렇게 쉽게 뭐 살갑게 어울리기 힘들어라고 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매일매일 노력하면 됩니다. 조금씩 가서 집적거리면 됩니다. 아유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학교 잘 갔다 왔니? 학교에서 뭐 했니? 요새 여자친구 잘 만나고 있니? 그럼 처음에는 야, 아빠가 뭐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해? 뭐 이렇게 할 겁니다. 네. 근데 매일매일 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예. 제일 힘든 게 어려운 일을 매일 하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힘든 게 쉬운 일을 매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아니 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쉬운 일을 가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쉬운 거 어려운 거 중간점에 있는 쉬운 일을 매일 하는 거는 본인의 조금 노력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아니고요. 하루에 한 2-30초 정도만 시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자마자부터 서로 존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왕 대접을 받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보 그리고 중전이라고 집사람을 부르거든요. 집사람도 저한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보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벌써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 아이들한테도 지금부터라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앞에 붙이십시오. 사랑하는 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누구야. 오늘 학교 생활 어땠니? 라고 하면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 그게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 그게 일상이 되어버릴 겁니다. 사람은 일상 속에 생각보다 되게 쉽게 젖어들거든요. 예, 그렇게 일상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평소에도 이렇게 좀 누구 지인분들이랑 이렇게 전화 통화나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만나서 하시는 거 뭐 항상 그 첫 호칭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구누구님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랑 예. 전화 통화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사랑하고 안 세상 존경해도 그러니까요. 예. 세상 온갖 사람을 다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면 그 진실성은 믿어도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 말하는 대로 된다고. 제가 예전에 어떤 건물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청소하는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우 사장님 화장실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장님이 그분이 아우 저 사장님 아닌데요. 화장실 위치 가르쳐 화장실이 급해 죽겠는데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장님 사람은 부르는 대로 된대요. 지금 사장님 아니시지만 제가 사장님 하면 언젠가 사장님이 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는 사랑하는 이라고 상대를 호칭을 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존경스러운 존재가 되고요. 존경한다는 말은 약간 좀 오바일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마땅히 존경받아서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고 한 편의 대서사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습관처럼 그냥 사랑하는
존경하는 좀 쑥스러우면 사랑하는까지만 아니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렇게 붙여서 하면 김춘수 시인의 꽃처럼 어느 순간에 나에게로 와서 의미가 될 겁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석현 저자님. 아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학래.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 좀 하시라고 미리 좀 여쭤보려고 준비했던 질문이었는데 여행도 많이 다니셨고 인생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둔 사진이 참 많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정말 나의 인생 사진이다. 오늘 우리 북쇼 TV 시청자분들께 꼭 같이 공유하고 싶다. 제가 어떤 사진입니까?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그래서 사회자님한테 부탁을 받고 사진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예전에 낚시를 가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보다 더 의미 있는 사진이 저한테는 책의 첫 페이지 나오는 저자 소개에 나오는 이 사진이더라고요. 이게 인도의 남인도에 있는 그때 한낮의 최고 기온이 한 50도 정도 될 때 그때 이제 백사장에서 해변가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너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자유로운 영혼이 저를 제일 잘 표현해 준 게 있는 표현해 준 사진이 아닌가. 원래 이 사진 원본에는 뒤에 어떤 아줌마가 인도 아줌마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합성해서 없애버렸습니다. 네. 제가 주인공이 돼야 되니까요. 이게 인도에서 찍으신 사진이었군요. 예. 저는 고향이 부산 출신 부산 사나이셔갖고 네. 해운대 앞바다에서 대학교 때 친구들이랑 뭐 MT 가서 소주 마시고 뭐 혼자 이렇게 찍으신 사진인 줄 알았는데 해운대 앞바다에서 그렇게 다니면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 사진은 나중에 뭐 책을 읽으시면서 자세히 보시면 그냥 흔히 아는 그냥 동네 청년에 뭐 불과합니다 모습은. 네. 그런데 인도 여행 때 그런 또 의미와 추억이 담긴 사진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하도 이렇게 자녀분들 가족 얘기를 많이 하셔갖고 가족과 뭔가 함께하는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역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걸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저를 제일 사랑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님을. 혹시 또 이것도 그러면 될까요? 뭔가 우리 주변에 많은 물건들이 살아가다 보면 쌓이기도 하고 하는데 갖고 계신 소장품 중에서 그럼 또 인생 소장품 가장 의미 있는 것? 제가 사회자님한테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뒤져봤습니다. 저는 물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건이란 거 어찌됐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공산품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나한테 가장 소장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영혼을 갈아 넣은 이 책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품을 찾다 없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이야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이름을 남기고 나의 역사를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내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나의 소장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인생 소장품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평소에 물건에는 관심이 없다, 애정을 크게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질문을 한 저는 굉장히 그 속세에 빠져드는 사람처럼 갑자기 그 느낌이 좀 드는데요. 좋은 의미로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영혼의 안식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영혼의 양식이 부족한 사람이 갑자기 되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 장면이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부터 약간 색다른 코너를 한 꼭지 가져갈 건데 이 책 27, 28페이지에 보면은 아주 영화 같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두 부자가 강물에 들어가서 플라이 낚시를 하면서 견지 낚시입니다. 견지 낚시입니까? 좀 유식한 말을 써보려고 했습니다. 견지 낚시를 하면서 인생의 의미,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어떤 여행의 정의가 이 책의 전체적인 메시지와도 참 연관이 있고 우리 저자님의 어떤 삶의 철학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롤플레잉을 해보자. 아들과 아버지의 역할이 돼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상당히 오글거릴 거지만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미 뭐 얼굴이 팔렸으니까 할 거고요. 오글거리고 이제 좀 그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27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저자님. 예. 자, 27, 28 대화를 최대한 연기력을 발휘해서 실제 여기 대사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 제가 대사를 아까를- 하실 때는 아들 대사를 하실 때 성대모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연기력은 제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아빠, 우리 여행 자주 다니잖아. 근데 아빠는 여행이 뭐라고 생각해? 그리고 옛날에 왜 그렇게 혼자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 이야, 우리 아들 중학생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깊어졌네. 사랑하는 아들아, 여행을 떠나는 목적은 뭐고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뭘까? 과연 우리 삶에서 여행이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 아들이 생각하는 여행은 뭔지 좀 들려줄래? 글쎄 여행은 만남? 새로운 경험과도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과도 만나니까 만남이 아닐까? 아빠는 어때? 이야, 우리 아들 일하다가 잘하면 철학자 되겠다. 이양지사 우리가 지금 강물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빠가 여행을 강물에 비유해서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 들어봐. 네. 그 여행이란 거는 아까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했지만 여행은 흐르는 강물과 그 흐르는 강물 위를 유유히 떠가는 돛담배 그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라면 그게 내 평소의 모습 일상이라면 거기서 벗어나서 무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게 여행이 아닐까. 여행은 그 배에서 벗어나 강물 밖에선 흘러가는 돛담배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게 여행이 아닐까 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아들과 아버지. 우리 연기해주신 저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본인 스스로 연기에 대해서 지금 점수를 매기신다면 10점 만점에 11점 정도. 1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예. 자, 우리 그 사람이 북이다. 우리 북쇼 TV는 특별히 또 2030 청년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녀를 키우는 또 부모 세대 말고도 우리 2030 청년분들에게 또 혹시 이 기회를 통해서 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예. 아들과 아버지의 시간 참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니면 제가 살아오면서 제 삶에 좀 변화를 줬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책을 소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30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하루를 어떻게 끊어서 살고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매일매일이 쌓이면 그게 인생이 바뀐다라는 책이거든요. 원대한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무한한 노력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라. 꿈을 가져라. 꿈. 그런 책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강의에서도 그런 강의를 너무 많이 하고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꿈은 가지지 마라. 자기의 꿈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그걸 하나만 딱 세우고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해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생각만 하고 꿈만 꾸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에 차라리 타이핑을 한 잔 더 치고 수학 문제를 하나 더 풀고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쌓이면 나중에 자기 자신의 원하는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2030 세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 그 시간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딸아이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는 2가지 일을 해야 된다. 요새는 학교를 안 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첫 번째는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학교 강의를 듣고 학교 숙제를 해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해야 될 일만 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놀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바쁘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평생에 단 한 번도 바빴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다 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논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고 내 취미를 위해서 즐긴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놀이라고 약간의 관점을 바꿔서 산다면 세상이 좀 재밌게 되지 않을까, 자기 삶이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좋은 메시지는 또 되게 이렇게 좀 거룩한 법이죠. 아 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굉장히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좀 거룩하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가벼운 질문을 좀 하나 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를 물어보라고 하셔갖고 제가 아주 가져온 질문입니다. 결혼하시고 난 후에도 혼자 여행을 좀 다니신 적이 있는지요? 외국 여행은 출장을 빙자한 여행이었죠. 네팔 빼고 그러면요. 출장을 빙자한 여행 빼고는 거의 외국으로 못 나갔죠. 외국에 나가면 기본 뭐 일주일 보름 이상씩 그렇게 나가니까. 예, 그런데 낚시 여행은 혼자서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낚시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낚시라면 뭐 바다 낚시, 민물 낚시 안 가리고 다 하는데, 그래 낚시 여행은 요즘도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이걸 여행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뭐 집 나가면 다 여행이니까. 저녁에 애들이 혼자 다 자고 가족들이 다 잠든 시간에 밤에 10시, 11시 그 정도 돼서 집 근처에 붕어 낚시터가 많습니다. 거기 가서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제가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제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죠. 예. 그리고 강원도 홍천, 남한강 그렇게 낚시 여행을 많이 다닌 기억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듣다 보니까 옛날 그냥 우스갯 농담거리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그 아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편 예. 상 그 3종 세트가 친구 그렇죠. 많고 술 좋아하고 낚시하는 남자라고. 예. 이 세 가지가 한 방에 올리면 집 나가서 주말마다 뭐 1박 2일씩 예, 혼자. 예. 근데 댁에서 반응이 괜찮으세요? 이렇게 낚시 혼자 여행 다니시면? 술 좋아하고 친구 많고 낚시 좋아하는 해당되잖아요. 남자가 최악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부인이 평소 남편한테 불만이 많아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중전께서는요, 저한테 평소에 불만이 있겠죠, 사람인데. 근데 가급적 없게 해주려고 함께 있는 시간 동안은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이야기하다 보면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밤늦게 그렇게 집 근처에 낚시를 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좋은 아빠라고 저를 느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 집에 화이트보드에는 화 금지라고 써놨거든요. 제가 한 번씩 우국해가지고 화를 내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써놨는데, 근데 좋은 아빠는 곧 좋은 남편이고 곧 좋은 자식이거든요. 좋은 남편이지 않고 좋은 자식이지 않고서는 좋은 아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관계는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가 좋은 아빠로 살기로 다짐하고 나서부터 저는 좋은 남편이 되었고 좋은 자식이 되고자 노력을 해가지고요. 저희 부인한테도 좋은 남편이지 않을까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불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낚시 좋아하는 남편을 아내분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은 오해인 것으로 하고 남편 하기 나름인 것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자님 이제 책도 또 이렇게 출간이 돼서 또 많은 분들에게 독자분들에게 좋은 또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책을 꾸준히 쓸 생각입니다. 뭐든지 한 번 하기가 힘들지 또 하는 건 두 번, 세 번 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써보니까 저는 이때까지 제가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근데 책을 써보니까 사실 저는 글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아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그 앞에 글을 잘 쓰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제가 마음에 담고 있고 생각하고 있던 거를 글로 풀어내니까 그게 책이 되더라고요. 말은 하게 되면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은 담아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책은 계속 바꿀 수가 있잖아요. 편집을 하고 잊어버렸던 걸 집어넣고. 그래서 저는 첫 책을 쓰고 나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글 쓰는 거구나, 책을 쓰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제 생각을 책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독자들하고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 예. 또 다음 책도 많이 기대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 나오신 많은 저자분들이 아주 의미 있고 다양한 답을 주셨던 질문이고 박석현 저자님은 어떤 답을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박석현 저자에게 있어서 북쇼란 제가 사실 이걸 써야 되거든요. 북쇼란 뭔지. 북쇼
show SHOW잖아요. show should H how O one W Y. 네. 저자가 이 책을 한권 써가지고 how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를 저자가 O가 있죠. one. 저자가 이 한 권의 책을 how 어떻게 써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를 북쇼를 통해서 뭐가 있었죠 또? 왜 여기서 소개가 돼야 되고 S는 should 해야 한다죠. 왜 여기서 소개가 되어야만 되는지를 잘 짚어주는 그리고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쇼는 저한테 있어서는 should, how, when, why. 그래서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참 큰 의미가 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이거 워딩 하시는데 며칠 걸리셨어요, 솔직히? 한 10분 걸렸습니다. 10분? 다음에 출연하시는 북쇼의 이 저자님은 굉장히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이 질문.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주 예, 이렇게 해서 좀 마지막 준비한 질문까지 우리 박승현 저자님과 이야기를 재밌게 잘 나눠봤습니다. 우리 2부 북콘서트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3부에서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토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